신문 팔던 소년, 1천억대 주식 부자 되다. 주식농부 박영옥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마트인컴 대표이신 박영옥님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급격히 가세가 기울어 중학교도 입학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계속 학업을 이어가던 박영옥님은 중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신문을 파는 등 생활 전선에 뛰어듭니다. 그 상황이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증권사에 입사해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으로 일하던 당시 IMF가 터지고 본인의 계좌는 물론 고객의 계좌까지 반에 반토막이 납니다. 고객의 손실을 보상해줄 법적 책임은 없었지만 본인의 마음이 불편하여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까지 팔아 고객들의 손실을 보상해줍니다. 승승장구하던 그가 크게 실패를 경험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당시의 실패가 있기에 지금의 성공이 있다고 말합니다. IMF를 계기로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던 투자 패턴을 좋은 기업을 발굴해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리며 장기 투자하는 패턴으로 바꿉니다. 1천억대 부자의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식 농부의 투자 10계명 1. 투자자의 시선을 가져라. 투자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바로 누가 세상을 움직이며 사회적 부를 가져가는지를 간파하는 것이다. 돈을 벌려면 돈이 어디로 모이는지를 알아야 한다. 남보다 빨리 세상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관찰하면 미래를 만들어갈 분야, 능력 있고 전망 좋은 기업이 눈에 들어온다. 흔히 기술적 지표라고 불리는 도구들은 내게 1차적인 참고사항은 될지언정 투자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재무제표상의 숫자들이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이라는 기준으로 나뉘는 재무비율도 마찬가지다. 내게 있어 기업 가치는 그러한 정량적 지표만으로는 산출되지 않는 꿈, 희망, 비전의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미래 가치가 더 중요해진 시대다. 특히 앞으로는 팬덤 시대로 고객들이 기업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 기업의 윤리 경영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국민을 배관시하는 기업은 성장할 수도 존속할 수도 없다.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힘과 저력을 가진 기업, 공유와 협업에 열린 마인드로 변신하는 기업을 찾아낸다면 그들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투자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주식의 본질을 알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보인다. 나는 기업가 정신과 프론티어 정신이야말로 투자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기질, 정신, 열정, 능력, 지식, 가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나는 기업을 수치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내 회사라는 생각으로 경영자가 되어 입체적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한다. 프론티어 정신은 다른 말로 하면 도전 정신이다.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상상력과 도전 정신이 없으면 세상은 발전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때로 가진 것을 지키는 보수적인 투자만이 아니라 도전적인 투자도 시도한다. 투자자는 자금을 대주고 기업은 그것을 동력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낸다. 그리고 그 성과를 다시 투자자와 나눈다. 이 선순환의 사이클을 잘 활용한 덕에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아울러 동반자가 될 여러 기업도 얻었다. 동반자가 될 기업을 고르고 투자를 시작하면 나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서 그 기업을 사랑하는 소비자이자 더 나아가 경영자의 마음으로 회사를 응원한다. 이것이야말로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마인드라고 생각한다. 내가 투자할 기업을 고르는 기준. 나는 대부분의 경우 투자할 기업을 가까운 곳에서 발굴해 왔다. 하나의 기업에 투자해서 성공하면 그 회사를 공부하느라 알게 된 다른 기업이 자연스레 눈에 들어오기도 한다. 이렇듯 내가 아는 기업을 중심으로 징검다리 밟듯이 투자해 왔다.
자기가 익숙하고 잘 아는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가하는 기업을 찾으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진가를 모를수록 더 좋다. 배당을 주며 성실히 성장하는 회사라면 반드시 주가도 그에 부응해 올라가게 마련이다. 진득하게 관찰하고 동행하면서 성장 주기에 투자하면 된다. 그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 주식 투자가 결코 어려울 리 없다. 주식 투자는 노력한 만큼 얻는 사업이다. 주식 투자가 쉽다고는 했지만 큰 노력이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남들보다 2배 더 벌고 싶으면 2배 더 노력해야 하고 10배 더 벌고 싶으면 10배 더 노력해야 한다. 내 일과는 보통 새벽 5시에 시작되지만 새벽 3시에도 일어나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켜고 난다. 해외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관심을 꺼두지 않는다. 미국, 유럽, 남미, 인도 등 주요국 증시도 살핀다. 세계 경제는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움직이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경제 뉴스, 정치, 사회문화, 군사, 기후, 환경, 기술 등 주요 사건들도 탐색한다. 의외로 주가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정보에서 투자의 힌트를 얻는 일도 많다. 투자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관심사가 산업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식견이 넓고 깊어진다.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달라진다. 이전에는 3, 4시간씩 게임을 하거나 TV 시청을 하던 사람도 투자를 시작하고 돈을 불려가는데 재미를 붙이면 그런 시간이 아까워진다. 자신이 직접 공부하고 발로 뛰면서 10년 정도 열심히 투자했다면 그 기간 동안 돈도 벌면서 자기만의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셈이다. 그러니 주식 투자를 권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2. 부화뇌동하지 마라.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내지 말고 주어진 수익에 감사하라. 기업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진화하지 못하면 퇴화하고 만다. 그러므로 나는 사두고 무작정 묵혀두는 장기 투자를 권하지 않는다. 동행하는 동안 내가 설정한 가치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설정한 판단 기준과 원칙에서 벗어난 수익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직 공부하지 않은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나의 몫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쓸데없이 감정을 소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는 그 다음번 투자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움직이는 것은 주가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다. 주가의 흔들림에 따라 마음이 덩달아 흔들리는 이유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주가가 흔들릴 때 마음을 잡지 못하면 부화뇌동, 뇌동매매, 남 따라 걸음지고 장해가는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흔들리는 마음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투자한 기업을 더욱 잘 아는 것이다. 3. 아는 범위에서 투자하라. 경기나 시장을 예측하려 애쓰지 말고 기업에만 집중하라. 지수가 하락할 때는 좋은 기업의 주가도 흔들린다. 문제는 거시경제 외생 변수는 개인이 예측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요소라는 점이다. 그런 것은 기업이 극복할 문제다. 시장의 흐름에 일희일비하며 예측하려 노력하지 말고 나를 대신해 시장을 이겨줄 기업을 찾는 데 집중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다. 투자자는 두루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수많은 소음으로부터 진짜 진실을 뽑아낼 줄 알아야 한다. 투자자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돈을 잘 벌어줄 믿을 만한 기업을 찾는 것이다. 모르고 투자한 것은 반드시 보복한다. 잘 몰라서 혹은 돈을 벌어 보겠다는 욕심으로 섣부른 투자를 했다가 몇 번 정도 실패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후로는 공부하고 극복하면 된다. 헛되이 돈을 잃은 것이 분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는 오기가 든다면 좋은 일이다. 제대로 된 가치평가 방법과 투자 원칙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면 실패는 얼마든지 경험할 가치가 있다. 모든 것을 다 취하려 애쓰지 마라. 3개면 충분하다. 잘 모르는 수십 개의 바구니보다 확실히 아는 1~2개의 바구니면 족하다.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수시로 문제점을 체크할 수 있으며 동행하며 공부하기에도 수월하다. 일반적으로 투자금이 1억 정도라면 두세 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라면 한두 개 바구니면 적당하다고 본다. 그래야 수익률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력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비로 3-4개 기업을 공부하면 좋다. 새로운 기업을 공부하는 동안 기존에 투자하던 기업에서 미처 몰랐던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때 가서 또 다른 기업을 골라서 공부하려면 간극이 너무 벌어진다. 미리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기회를 항상 주시하면 좋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만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계획에 없던 매매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투자하던 기업을 마감하는 목표 매도가와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는 기업의 목표 매수가를 확실히 정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도달했을 때에만 행동에 옮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평생 동행할 기업을 찾으면 부와 편안함에 이른다. 주식 투자는 동업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평생 동행할 3-4개의 기업을 찾으려면 그만큼 신중하고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동업을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확실히 벌고 있는 것은 맞는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으며 경영자는 그걸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동업하려는 회사의 재무 구조가 투명하며 돈을 벌었을 때 잘 배분하는지도 중요하다. 주식 투자에서 성과 배분은 배당이다. 이상하게도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배당은 이익을 내고 있다는 증거이며 회사가 동업자인 주주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나누고자 노력한다는 징표다. 즉, 동업자를 선정할 때 배당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인 것이다. 주식 투자는 어쩌면 좋은 기업을 안 파는 기술인지도 모른다. 물론 성장하는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렇다. 동업하는 기업의 실력을 인정하면 미래 가치를 믿고 기다릴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투자다. 이렇듯 평생 동행할 기업이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당신도 평생에 걸쳐 동행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업을 3-4개만 가질 수 있다면 반드시 부와 평온이 찾아올 것이다. 4. 투자의 대상은 기업이다. 가장 확실한 투자 대상은 기업뿐이다. 내가 활발하게 주식 투자를 했던 지난 20여 년 중 상당 기간 2010년에서 2020년 팬데믹 이전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박스피였다. 주가지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며 모두가 시장이 나쁘다고 아우성칠 때였다. 사람들 말처럼 박스에 갇힌 장세였는데 나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투자의 대상은 지수가 아니다. 투자의 대상은 기업이다.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오로지 지수만을 쫓아 시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이 상한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주가지수가 낮을 때든 높을 때든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기회는 언제나 시장 안에 있기 때문이다. 지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호황인 산업과 기업은 있다. 지수란 평균을 말할 뿐 개별 기업의 성적표는 아니다. 지수가 아닌 개별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오로지 기업만 크게 돈을 버는 현실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식 투자는 돈 잘 버는 기업이 주인이 되어 성과를 공유하는 행위다.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주체, 즉 가계, 기업, 국가 중 유일하게 고성장하는 섹터인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그들이 벌어들일 미래 가치를 가계의 소득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게다가 큰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외국인이 우리 기업을 소유해 가는 동안 대주주나 기관을 제외한 일반 국민의 지분 비중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만약 정말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 그들이 이렇듯 지속적으로 투자할 리 만무하지 않은가. 객이 아니라 주인으로 사는 인생. 한 개인이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즉, 노동력은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으며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자본은 다르다. 자본은 한계도 없고 시간이나 공간적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얼마든지 당신 대신 일을 해낸다. 자본은 당신이 고용한 일꾼인 셈이다. 그리고 자본에도 계급이 있다. 즉, 당신이 가진 자산은 수익성에 따라 그 계급이 나뉜다. 돈을 금고에만 보관한다면 자산은 뒷걸음질 치는 자본, 카스트 중에서도 불가촉 천민쯤 되는 최하 등급이다.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돈은 사실상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은행 적금 통장에 있는 예금은 그나마 조금 낫다. 간신히 천민 신세를 벗어났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물가 상승률보다 은행 적금 금리가 낮아서 안정적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점이 없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돈만이 중급 이상의 자산이다. 그런 일 잘하는 일꾼을 두어야 풍요롭고 안정된 미래가 가능하다. 돈이 잘 벌릴 곳에 가서 맹렬한 기세로 일하며 정기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준다. 주식 투자는 이런 요건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 당신이 돈을 어느 일꾼에게 맡겨 어디로 보낼 것인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최적의 생산성을 가진 일꾼에게 당신의 돈을 맡겨야 한다.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어려울 때 투자할 수 있다. 흔히 시장이 어려울 때는 현금을 확보해서 갖고 있으라고 조언하지만 나는 정확히 그것과 반대로 해서 성공했다. 시장이 얼어붙을 때, 남들이 다 짐을 싸서 부랴부랴 주식시장을 떠날 때, 그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위기일수록 시장에 딱 붙어서 그로 인해 생겨나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주식시장 참여자 모두가 불안해한다. 그것이야말로 주식을 매수해야 할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신호다. 반대로 모두가 다 시장을 낙관하며 서로 주식을 사려고 다툴 때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온 주식을 매도하고 또 다른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야 한다. 6.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며 소통하라. 동행할 기업을 고르는 안목. 독보적인 제품, 서비스를 만들고 대체 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 이것이 동행할 가치가 있는 기업의 요건이다. 투자하여 동행할 기업을 고르는 기준. 1. 경쟁력 있는 1등 기업. 2.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 3. 건강한 재무 구조와 좋은 지배 구조를 가진 기업. 4. 열린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5.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기업. 시장 지배력이 있으면서 이익이 꾸준하고 배당을 주는 회사를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꼽는다. 이들 중에서도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더 크게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 투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뿌린 씨앗이 빛을 발해 부의 사이클이 작동하면 무서운 속도로 커진다. 이렇듯 불을 늘리면서 성장의 사이클로 들어서는 회사는 훌륭한 투자 대상이다. 7.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하라. 매매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나는 길게 보고 공부하며 투자하라고 하지만 사서 무작정 묻어두는 초장기 투자 역시 권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해야 한다. 주가가 싸졌을 때 사서 올라가면 판다. 이것을 어찌할까? 기업을 오래 공부하고 관찰하면 된다. 종합주가 지수의 오르내림은 알 수 없어도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 향방은 오래 관찰하면 알 수 있다. 평생 동행할 만한 기업 3-4개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그들의 성장 주기에 따라 투자 비중을 조정한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성장 주기의 초입에 시장의 인정을 덜 받을 때 매수한다. 성과가 나오고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성숙기를 거치며 하나의 성장 주기를 마감할 때 매도한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쌀 때 사야 성공한다. 주식은 가능한 한 저가에 매수해야 한다. 저점에 기업을 매수하면 나중에 상승했을 때 수익률이 좋아지고 기업이 다시 시장의 인정을 받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해도 신념을 갖고 기다릴 수 있다. 반면 비싸게 사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다. 기업을 싸게 사는 방법은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분할 매수하는 것이다.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싸다고 판단될 때 매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싸게 사면 안 된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8. 주식 투자는 농사다. 나는 농부처럼 투자한다. 그래서 나는 주식 농부이고 내 투자 방식은 농심 투자다. 농심 투자란 무엇일까? 농부가 좋은 씨앗을 고르듯이 심사숙고해서 투자할 기업을 고른다. 농부가 씨를 뿌릴 시기를 선택하듯이 투자의 시점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농부가 매일 논밭으로 나가서 직무를 돌보듯이 내가 투자한 기업과 소통하고 동행하며 돌보고 육성하고 격려하고 채찍질한다. 최종적으로 처음 세웠던 농업 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수확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주식 투자의 프로세스다. 그 외의 어떤 테크닉도 투자의 성공과는 무관하다고 할 만큼 의미가 없다. 우선 매일같이 내 삶과 생활에 윤택함을 안겨주는 업종에 주목한다. 그 안에서 지배적인 기업을 찾는다. 때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기업을 발견할 때도 있다. 그런 기업을 발견하면 우선 소액을 들여 주식을 매수한다. 절대 한꺼번에 덜컥 사지 않는다. 매수를 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숫자들을 확인한다. 시가총액, 매출액, 이익, 현금 흐름 등을 살핀다. 밸류에이션 대비 실적, 자산과 부채, 자본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 정보에 불과하다. 내가 심고자 하는 씨앗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더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주식을 먼저 사두는 이유는 그래야 제대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돈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할까? 내 경우는 주식을 매입해둔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공부가 더 잘 된다. 주식을 소량 매입한 후부터 더욱 길고 끈질긴 공부가 시작된다. 해당 기업을 탐방하기도 하고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하거나 그 기업을 알만한 외부 인사들을 찾아 자문을 구한다. 경쟁사에 연락해 묻기도 하고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에게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내가 고르는 회사들은 언론이 주목하지 않고 증권사 분석 리포트가 커버하지 않는 기업들이 다수다. 많은 경우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 없다.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거나 회사 소유의 토지나 부동산 등을 찾아 현장 탐방을 하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 사무소나 주변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평판을 묻기도 한다. 이렇듯 기업 공부를 하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4, 5년 동안 내가 투자할 회사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며 주시한다. 이 기간 동안에 투자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기 시작하면 투자액을 서서히 늘려간다. 반대로 아니다 싶으면 바로 투자를 철회한다. 투자액을 늘려가다가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는 투자 금액을 대폭 늘린다. 물론 이후로도 꾸준히 관찰하고 소통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예상대로 이익이 좋아지면서 예측했던 수준까지 성장하면 애초에 내가 세워두었던 목표 주가를 기준으로 매도를 함으로써 투자의 사이클을 마감한다. 남의 밭 때문에 내 밭을 망치지 마라.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마음의 동요다. 탐욕과 공포, 질투와 시기심 같은 것이 수시로 습격해온다. 그래서일까? 많은 이들이 주식 투자의 8알은 마음 다스리기라고 강조한다.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애초에 정해둔 원칙과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농부처럼 투자한다는 것은 매일 정해진 일과를 반복하면서 감정이 동요되지 않고 계획한 대로 묵묵히 행하는 것이다. 차분히 공부를 하면서 기업의 본질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면 일시적인 변수에 의한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크게 개의치 않게 된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주가가 몇 달씩 횡보하며 지지부진하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매수할 때 들었던 기업에 대한 확신이 점차 줄어든다. 심지어 차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함에 팔아버린다. 주가가 떨어지면 더 문제다. 뭔가 잘못됐다 싶어 덜컥 불안해진다. 다시 한번 들여다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순히 수급이나 외적 변수에 의한 하락이라면 오히려 저가에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시기와 질투 역시 주식 투자에서 많이 경험하는 감정이다. 투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집중과 포기의 미학이 작동해야 한다. 내가 선택한 것이 있으면 선택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모든 것을 다 취할 수는 없다. 그런데 내가 투자한 종목은 그대로 있거나 심지어 하락하는데 옆에 다른 종목은 연일 큰 폭으로 상승한다. 심지어 상한가를 치며 올라간다. 그러면 멈춰있는 내 종목을 팔고 잠깐 그쪽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거기서 수익 실현을 해 더 큰 자금을 만들어 오면 된다는 유혹이다. 그런데 상한가를 치는 종목에 대해서는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 대개 그런 종목은 테마, 즉 일시적인 루머나 정치, 사회, 이슈, 심지어 작전에 의해 움직이는 것들이다. 애초에 돈을 벌려고 매수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내가 산 다음부터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하고 어느새 손절도 하지 못한 채 물리고 만다. 깊이 생각해보면 시기심이나 질투라는 감정은 자기를 채찍질하는 좋은 심적 동기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 감정은 장악력이 매우 강해서 일단 사로잡히고 나면 이성적 사고력이 잠식되기 쉽다는 것이다. 9. 투자 기회는 항상 있다. 내가 인수하고 싶은 탐나는 기업에 투자하라. 변화하는 시대, 투자할 기업을 어떻게 고를까? 어려울 것이 없다. 첫째, 내 자녀가 취업했으면 하는 좋은 기업을 고르면 된다.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라고 잔소리한다. 그런데 그런 기업에 입사하는 게 쉽지 않다. 입사할 수 없다면 지분이라도 사서 주인이 되어야 한다. 둘째, 내가 돈이 있다면 인수하고 싶은 탐나는 기업을 고르면 된다. 그리고 한 주를 사더라도 기업 전체를 인수한다는 생각으로 사야 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기업과 조우한다. 시장에 가든 길거리를 걷든 등산이나 골프나 낚시나 캠핑 같은 취미 활동을 하면서도 기업의 물건을 쓰고 서비스를 사용한다. 호기심을 갖고 일상을 관찰하면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은 얼마든지 있다. 돈이 없을 뿐이지 투자할 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의 미래를 상상하라. 훌륭한 투자자는 세상을 향해 촉각을 곤두세운다. 변화의 흐름을 예리하고 민첩하게 포착해낸다. 훌륭한 투자자는 미래에 속한 사람이다. 비전을 갖고 미래를 상상함과 동시에 현실을 반추하며 숫자를 직시한다. 그러므로 훌륭한 투자자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동시에 감성적이고 순수한 특성을 지녔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은 내 뇌에 이미 담겨 있는 것에만 결합한다고 한다. 아무리 미래가 펼쳐지고 있어도 내 머리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도출해내지 않으면 나와 관련 없는 현상이 되고 만다. 또한 투자자가 상상하는 미래는 현실의 산업과 단단히 결합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몽상이 될 뿐이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미래의 성공에 내 돈을 미리 태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자로서의 안목이 필수적이다. 이때의 미래는 대체로 3년, 5년, 10년을 말한다. 세상의 흐름을 감지하면 앞으로 어느 산업, 어느 업종에 볕이 들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 미래를 준비해줄 기업이 무엇인지 파악해낼 수 있다. 10. 올바른 마음으로 크게 생각하라. 마음 그릇이 돈 그릇보다 커야 한다. 올바른 마음으로 크게 생각하라는 원칙을 주식 투자 10계명에 꼽은 데는 이유가 있다. 기업이나 사회가 어떻게 되든 돈만 벌면 그만이라고 여기거나 주식 투자자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마음 그릇이 작으면 사소한 일에도 일희일비하고
휘청거리기 쉽다. 마음그릇이 작으면 매일의 손실과 수익에 커다란 압박감을 느낀다.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던 배경에 마음 다스리기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흔들리고 따라가는 식으로 매매에 몰두했다면 진작 모두 잃었을 것이다. 세계 경제, 국내 경기, 기업 내외부 상황, 경쟁 기업 등 환경은 언제나 변화한다. 그때마다 투자자의 마음이 봄바람에 날리는 깃발처럼 펄럭대서는 곤란하다. 나는 남들이 보기에는 꽤나 둔감한 투자자에 속한다. 짧게는 3, 4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통하면서 기업이 성장하기를 기다린다. 내가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성장하지 않아도 가치를 높이 평가한 기업에는 꾸준히 투자해준다.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런 태도야말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원천이다. 무엇보다 투자자로서 나를 떳떳하게 만들어준다. 흔들리는 주가와 함께 마음까지도 휘둘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의 가치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것이다. 돈을 벌겠다는 일념만으로 덤비면 오히려 돈을 벌지 못한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해야 한다. 내 마음을 내가 붙잡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렇게 고요하고 밝은 눈이 되어야 좋은 기업을 찾아낼 수 있다. 주식 투자를 통한 경제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자녀들이 부자로 살기를 바란다. 나는 거기서 더 나아가 행복한 부자로 살기를 바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복하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와 가치에 대해 잘 알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공부만 잘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으며 행복하게 살 수도 없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것은 학교 성적이 아니라 경제 감각이다. 이 감각은 살아있는 경제 교과서인 주식 투자를 통해 익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통 부모들은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면 그냥 사준다. 그런데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생산되어 판매되는지 함께 공부해 본다면 어떨까? 장난감 회사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면 장난감을 사주기 전에 먼저 그 회사 주식을 사줄 수도 있다. 그런 다음 장난감을 사는 것과 주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가르쳐 준다. 주식 투자는 세상을 읽는 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최고의 공부이다. 지금까지 주식 농부의 투자 10계명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쩌면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 원칙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 미래를 보고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내 것이 아닌 것에는 욕심내지 않는다. 목적지에 빨리 다다르고자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달려가다 보면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더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때로는 용기를 내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